피고는 땡땡 오피스텔의 201동부터 208동의 단지 관리단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들입니다. 1차 집회로 24년 8월에 전체 소유자 60% 그리고 의결권 면적의 약 64% 정도의 동의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단지 관리인 선임하는 이런 안건들이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회는 전체 소유자 63% 의결권 면적으로는 66%의 찬성으로 1차 집회의 모든 안건들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 감사 선임에 대한 안건을 추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년 5월에 집합건물법 53항에 따른 통합관리의 건, 그리고 단지관리규약 변경의 건, 그리고 단지관리위원 선임 추인의 건들을 사면 결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원 판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을 먼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의 문헌 분석을 통해서 단지관리단 구성에는 관리규약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51조 1항을 보면 단체를 구성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런 문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행위로서 단체 구성이 먼저 있고 규약 제정을 나중에 하는 이런 순서로 규정 문헌이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규약 제정이 단체 구성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근거는 관리규약 제정이 있기 전에 관리인 선임 결의가 먼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판결들을 원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 후속 절차에서 규약 제정이 되고 51조 3항에 따른 통합 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재판부는 단지관리단이 적법하게 설립되고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됐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관리규약이 먼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판시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단지 관리인을 선임할 때 그 의결 종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였습니다. 이 부분 쟁점에 관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집합건물법 51조에 따라 단지 관리단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51조 제1항에 근거한 단지 관리단입니다. 이런 단지 관리단은 단지 공용 부분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각 동별의 공용 부분은 각 동별 관리단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 관리단은 각 동별 관리단과 병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단지 관리단의 단지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전체 단지의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설립될 수 있고 단지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51조 3항에 따른 통합관리 결의가 각 동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각 동별 관리단의 업무까지 단지 관리단이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단지 관리단입니다. 이런 유형의 단지 관리단이 동별 관리 업무까지 수행을 하려면 소유자들과 의결권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유형의 단지 관리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단지 관리단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지 관리단 구성과 단지 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법원은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인용을 하였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을 충족한 관리인 선임 결의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해서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이 집합건물법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판결문을 같이 볼 텐데요. 집합건물법 제51조에 따르면 단지관리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을 둘 수 있고 52조에 따라 단지관리단에 준용되는 개별 동별관리단 규정들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단지관리단을 적법하게 설립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확인의 이익이 부존재하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쟁점이었는데요.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예비적인 주장으로 설령 1차 집회가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 절차인 2차 집회나 그리고 서면 결의 절차를 통해서
그 하자가 추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1차 관리단 집회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확립돼서 과거의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확인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각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례 박스를 보시면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인 선임의 의결 종족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 절차를 통한 적법한 추인으로 선행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기존 법리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렵지 않게 전부 승소를 통해서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관리단 구성이나 단지관리인 선임 그리고 단지관리단 집회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